삼형식 동사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할 부분은 교재 63쪽 유의해야 할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렵지 않고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He loves himself.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egocentric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he loves him.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디서 그런 원리가 나오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쓸 때에 주어랑 똑같은 목적어를 쓰고 싶다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을 이라고 할 때는 바로 제귀대명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귀대명사가 뭐냐면 지금처럼 self 또는 selves 이렇게 끝나는 아이들인데요. 구체적인 제귀대명사는 대명사 파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제귀대명사가 뭐지 궁금하시다면 그쪽에 가셔서 yourself, himself, herself 그런 거 있죠? 그 단어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랑 똑같은 목적어 자리에는 뭘 사용한다? 제귀대명사를 사용한다. 만약에 여기에 he 그리고 목적어 자리니까 him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동사도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만 전치사도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7급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있고 이 목적어에 뭐가 쓰여 있었을까요? 제귀대명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문장 주어와 똑같은 것을 동사의 목적어 자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쓸 때는 제귀대명사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 제귀대명사는 이렇게 문장의 주요 성분인 목적어 자리에도 쓰이지만 언제도 사용되냐면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어가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거냐면요. 주어랑 동일한 목적어는 제귀대명사다. 에다가 살짝 생활영어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6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예문이에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직역하면 너는 너 스스로를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Help yourself. 그런데 제가 해석 어떻게 드렸죠?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해드렸습니다. help가 돕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맞아요. 돕다도 있는데 피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피하다, avoid, 주먹이 날라오면 피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피하다 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로 음식을 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 가지를 각각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영어로 help yourself, 너 스스로 네 일이나 잘 알아서 해가 아니고 마음껏 드세요. 실컷 드세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Hemingway killed himself. killed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죽은 거죠. 자살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과 4번 문장 보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족 목적어. 네, 이렇게 전문 용어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동사를 한번 볼까요? 동사. dreamed, slept, lived. 과거 시제로 쓰여 있긴 한데 dream, 꿈꾸다, sleep, 잠자다, live, 살다.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1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1형식이니까 목적어 없어야 되죠. 자, 이 문장 보시면 뒤에 a bad dream, a sound sleep, a happy life. dream, sleep, life.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여있는 명사가 바로 동사와 출신이 똑같죠?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문장 보세요. I dreamed a bad dream. 나 악몽 꿨어. 굳이 nightmare라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쵸? 나는 꿈을 꿨어. 뭐를? 나쁜 꿈을. 이렇게 목적어 쓰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노래 못 부르지만 When I dream of you. 노래 같지도 않네요. When I dream of you 라고 아주 달콤한 또 팝송이 있어요. When I dream, 내가 꿈을 꿀 때면 I dream of you. 너에 관한 꿈을 꾼다. 그래서 동사 dream 그리고 뭐뭐에 관한 꿈이라고 할 때는 of 뒤에 명사 붙여서 명사에 대한 꿈을 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that 주어 동사를 붙여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꿈꾸다.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sleep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자다 이거니까 sound sleep에서 sound가 소리가 아니라 깊은, 건강한 이런 뜻이 있어서 깊은 잠을 자다, 제대로 된 잠을 자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돼요.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live는 워낙 자동사 이게 귀에 박혔을 거예요. live in 뒤에 경계선이 있는 곳, live at 해놓고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 그게 무슨 말이야? 자, at을 사용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live in이 아니라 live on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의미에 따라서 전치사는 바뀝니다. live 뒤에 땅 이름을 쓸 거면 on을 써도 되고 보다 우리 시험 친화적으로 공부할 때 live on은 의지하여 살다, 먹고 살다, 뭐 쌀을 먹고 살다 이런 식이죠. 의지하여 살다, 먹고 살다는 live on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심화가 되면은 뜻이 여러 개가 갑니다만은 우리 그냥 live 살다는 무슨 동사, 자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happy life, live하고 life하고 생긴 게 비슷하죠. 그래서 출신이 똑같은 명사 목적어는 쓰는 거 완전 괜찮다입니다. 세 번째, 단어의 품사로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예문 볼게요. That experiment proved the theory. 두 번째 예문. That experiment proved a success. 앞에는 다 똑같은데요. 실험, experiment, proved. 자, prove는 증명하다도 되고요. 입증되었다, 판명되었다, 뭐 그러니까 이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고 그런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proved the theory. 이론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이론을 증명했다, 이론을 입증했다 이렇게 삼형식이다 라고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proved a success. a success. 성공적인 것,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이형식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험에서는 이거 이형식인가요, 삼형식인가요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문장 맞아요, 틀려요를 물어보기 때문에 prove가 이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할 때에는 문맥의 자연스러운 것을 갖다가 아 이거 목적어네, 아 이거 보어네 라고 해서 동사의 뜻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삼형식 동사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형식 동사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형식, 사형식, 그리고 오형식 동사를 모두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삼형식 동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전치사와 짝을 이룰 것인가 잘 외워주시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자동사로 썼을 때의 단어, 그리고 의미는 거의 똑같지만 타동사로 썼을 때의 단어, 그러니까 wait하고 await 이렇게 짝꿍들 연결해서 object은 자동사, oppose는 타동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은 회독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한 번에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기운을 내서 사형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식은 가볍습니다. 삼형식은 골치가 좀 아팠죠? 외울 게 많고요. 그런데 사형식은 가볍게 아주 살짝만 건드리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뒤에 가서
문장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판단할 때 아, 이거 사형식 동사였구나 놓치시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형식 동사로 가능해 라는 개념은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형식 동사라는 것은 수여 동사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여 동사. 그럼 살짝 복습. 공급 동사 provide A with B. provide B to A, B for A. 이런 거는 공급 동사 이렇게 부르고요. 수여 동사는 사형식 동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전문 용어 싫어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 몇 개? 목적어 2개,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목적어가 단어 하나짜리가 띵띵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역시나 길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도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문제로 점차 확장이 되니까요. 사형식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아, 여기서 봤었어 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볼게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의 개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식은 에게를 해주다 이런 뜻이면 됩니다. 가르쳐 주다, 골라 주다, 보여 주다, 가져다 주다, 만들어 주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 뭐뭐 해주다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동사는 당연히 삼형식 된다라고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형식 동사의 개념은 해주다인데 해주는 것이 사실 조금 의미가 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주다, 제공하다, 보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불하다, 전달해주다, 건네주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냐면 교재 65페이지 가운데 있는 네모칸 거기 있는 동사들이거든요. 자, 전치사 to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전치사 to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단어가 몇 형식? 4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처음 보는 건데 예를 들면 가장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grant, 주다 이런 단어 한두 개쯤 놓치실 수 있거든요. 아, 이 단어는 이 뜻이구나 단어 뜻 알아두시고 해주다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묶어서 사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사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위하여 해주다 그런 의미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칸 볼까요? 사주다, 호의를 베풀다, 골라주다, 만들어주다, 얻게 해주다, 준비해주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의 행동을 해서 준다. 이렇게 살짝 간접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사형식으로 쓸 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 있는 첫 번째 목적어를 뭘로 바꿔주면 삼형식이 되나요? 전치사 구로 바꿔주면 삼형식이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한 전치사가 to를 쓸 수도 있고요. for를 쓸 수도 있는데 to냐, for냐 골라보세요를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되 하나는 아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of. 와우, of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이 세 번째 of는 지금은 대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출처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출처.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것을 요구하다, 그 행동의 출처가 될 때를 전치사 of를 활용해서 표현한다입니다. 자, 볼게요. 6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네모칸입니다. ask, demand, require, request, expect. 전부 다 기대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해줄 거지? 이런 뉘앙스들입니다. 그럴 때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에게라고 할 때 뭐를 쓴다? 전치사 of를 쓴다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살짝 안 올 수도 있는데요.
페이지 넘겨서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66쪽 동그라미 3번 문장인데요. May I ask you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자, 이거 사형식 문장입니다. May I ask?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You, 당신에게 a favor, 호의를. 그래서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생활 영어 표현인데요. 이거를 3형식으로 바꾼다. 해주시겠어요? 요청할 때는 에게라고 할 때 뭘 사용하죠? of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May I ask a favor of you? May I ask a favor of you? 당신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라면 전치사 of를 사용한다 라고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4번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길을 물어보았다. He asked the way to a policeman. ask, 물어보다, 그러니까 에게를 물어보다 사형식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해주세요 라고 부탁,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게라고 할 때 전치사 to를 쓰면 안 되고 뭘 사용해야 된다? of를 사용해야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4번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라는 거를 알아봐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살짝 멈추고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사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고 이런 뜻은 사형식에 쓰이는구나 인데요. 사실 앞에서 등장한 단어도 있고 이제 공부할 5형식에 등장할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한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저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기 있는 단어가 몇 형식? 4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단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직접 목적어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 뭐 구나 절을 공부하면서 다시 볼 테니까 살짝 넘겨주시고 65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단어 되게 많아 인데요. 이미 다 한 겁니다, 여러분. explain, describe, say, announce, mention 해서 explain, say 정도만 반드시 알아두시면 몇 형식? 3형식 동사다. 4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형식으로 사용 가능한 동사인데요. 여기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tell. 자, tell은 그냥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 4형식으로 말하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tell입니다. 되셨어요? 4형식이라면 동사 자리에 무엇을 써야 되겠다? tell입니다. say 안 돼요. speak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말하다의 뜻이고 뒤에 4형식 구조라면 동사가 tell 꼭 외워주세요. 초 빈줄입니다. 그 다음 inform은 사실 inform 혼자 있지는 않죠. inform은 아까 화면 요쯤에 있었고요. 위에 있었던 단어, 더 중요한 단어 2개가 더 있습니다. 정신 차려 동사들이었는데요. remind, convince, inform. 이 아이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뒤에 구조가 일단은 3형식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알려지는 내용을 그냥 전치사 하나 그리고 뒤에 단어 짧게 쓸 수도 있지만 뭐뭐가 뭐뭐뭐 했다고 알려주다 이렇게 뒤에 길게 마치 문장처럼 절이 온다면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길게 온다면 of 하고 that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of 빼버리고 that절을 그냥 직접 목적어 자리에 사용해서 사형식이 가능하다. 그런 동사는 inform 뿐만 아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자, 몇 초 안 지났어요? remind, convinc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식도 되지만 사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갈게요. 사실 전치사 뒤에 목적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사절 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절도 있고 whether절, if절, how절, what절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when절, where절 처음에 우리 구랑 절 말씀드릴 때 살짝 살펴보았던 건데요. 다른 명사절은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시 이끌고 있는 명사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조금 깊은 얘기였고요.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 첫 번째 말하다, 알려주다에서 사명식으로 쓰는 동사, 사용식으로 쓰는 동사 이제는 좀 봤던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언하다, 제안하다에서 suggest, propose 에서 suggest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suggest는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suggest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형식은 되게 대놓고 에게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전치사구는 주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받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목적어가 하나, 또 목적어 또 하나 그러면 전치사구로 썼을 때보다 힘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suggest는 사용식으로 쓰면 너무 충돌하는 거예요. 내용이 맞지가 않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uggest는 사용식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advise는 사용식으로도 쓰지만 오형식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명식으로만 사용하는 동사들은 전치사 뭘 사용한다? 에게를 표현할 때 to를 사용한다. 그것이 밑에 예문 1번부터 4번입니다.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여기 1번에서 explain 이란 동사가 있었으니까 to them 이구나. 이렇게 동사와 짝꿍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꿀 때 에게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to, for. 근데 이 두 개는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형식으로도 쓰는 동사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마지막 해줘, 요구하다, 요청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라면 전치사 뭘 사용한다? of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66페이지 가운데 보겠습니다. 66페이지 가운데 네모칸 이렇게 있는데요. 네모칸에 ask라는 동사의 활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ask가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ask for 명사를 요청하다, 요구하다. ask 목적어 또는 ask 명사 그러면 명사에게 물어보다도 되고 에게 부탁하다도 되고 막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막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모칸에 정리해드린 거는 뒤에까지 다 공부하고 ask를 어떻게 쓰는 아이였더라? 1형식 됩니다. ask for 명사니까 1형식 되고요. 3형식 가능합니다. 물어보다, 요청하다 되고 4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형식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요거를 뒤에까지 배우고 나서 ask 어떻게 쓰는 아이였더라? 헷갈린다면 그때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해 갈게요. 네모칸에서 5번 그리고 6번 보실 텐데 5번에서 if 하고 whether 그죠? if 하고 whether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if랑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로서 인지 아닌지 의문의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은 조동사에서 암기 구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마땅해, 당연하지 라는 의미라면
should 생략 동사 원형,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뭔가 막 많이 쓰여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편입시험에서는 틀린 문장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선 단어만 볼게요. envy, forgive, cost, save. 여러분은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삼형식이면 이렇게 해석하고 사형식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정도만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뭐냐면 좀 직접적인 느낌? 부러워 그랬을 때 네가 부러워 또는 나는 너의 성공이 부러워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서 너의 성공이 부러워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하다 할 때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서 너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문장 보면은 사형식으로는 썼어요. 사형식으로는 썼는데 삼형식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또 무슨 말이야? 자, 사형식으로 쓰는 거는 두 개의 목적어를 다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간목과 직목 중에서 직목이 좀 더 중요하지만 전치사 구를 쓰지 않고 목적어 자리에 띵띵 썼다는 거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러워, 용서한다, 돈이 들었어, 구해주었어 이 정도의 의미라면 에게서 이거를 전치사구 처리하는 게 너무 뉘앙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틀린 문장 나온 적 없으니까 삼형식으로도 쓰고 사형식으로도 쓰는데 삼형식을 쓸 때 to 사람, for 사람, of 사람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마지막 네모칸 볼게요. 자, spare겠습니다. spare는 생활 영어 차원에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spare가요 사실 그 위에 4번에서 save 하고 같은 뜻으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주다 또는 힘든 일을 덜어주다 이렇게도 사용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더 많이 들어본 표현 바로 그 네모칸에 있는 겁니다. Can you spare me some time? Can you spare me some time? 저에게 약간의 시간을 spare, 구하다 아니에요. 덜어주다 아니에요. 시간을 좀 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할애하다. 그 다음 Can you spare some time for me? 저를 위하여. Can you spare some time for me? 이럴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어주다 또는 뭐 구하다가 아니라 할애하다.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할 때는 for me, 저를 위해서 시간 좀 떼어놔주세요. 이건 전혀 무리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영어 차원에서 의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